지중해 세계 통일이에요. 어저께 뭐가 나왔어요? 재정까지 했죠. 옥타비아누스가 이런 칭호도 획득하고 200년간 평화의 시대가 왔었다. 이제 왔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끝나겠죠. 로마의 분열, 멸망이에요. 이 이후에 잦은 황제의 교체, 또 이민족이 침입했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중흥 노력을 했어요. 비잔티움으로 천도는 뭐예요? 수도를 옮긴 거죠. 그렇지만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마는 멸망하게 돼요. 누구한테? 게르만족한테. 그리고 동로마가 남아있게 된 거죠. 로마의 문화 볼게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계승합니다. 위에 있던 헬레니즘 문화 나왔었잖아요. 그리스 문화랑 헬레니즘 문화를 계승합니다. 무슨 문화냐? 실용적인 문화예요. 실용적인 문화. 우리 공부도 대학교 공부도 순수 학문하고 실용 학문이 있잖아요. 실용 학문은 써먹는 거예요. 순수 학문은 말 그대로 순수한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지? 그것만 해서는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실용적인 거예요. 건축, 법률 이거 다 실용 먹고 사는데 도움이 돼? 안 돼? 되죠. 그림, 시, 소설 이런 거 먹고 사는데 도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자,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했다. 건축하고 크게 법률이다. 건축으로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 그 다음에 수도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거대 건축물 콜로세움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죠. 검투사 나오는 거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개선문도 있어요. 이건 되게 거대한 거죠. 자,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토목기술, 건축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나중에 대학교 진학할 때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다섯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거죠. 전기, 전자, 기계, 뭐 또 컴퓨터,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토목, 건축공학과 이런 거 다 한 5가지, 6가지 정도가 뭐예요? 인기학부예요. 인기학부. 인기학부라는 건 뭐예요? 기업 사장님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거 출신들을 많이 뽑습니다. 참고하세요. 법률은 12표법이 있어요. 가로치고 시민법으로 되어 있고요. 또 만민법이 있어요. 로마 제국에 식민지가 많았을 거 아니야.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법이 뭐예요? 만민법이에요. 그 다음에 뭐 또 잘 나가는 또 분이 계시겠죠. 유스티니아누스라는 사람이 또 법전을 편찬했어요. 볼게요.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로마의 법을 집대성한 거예요. 자, 유럽 법률의 토대가 된 건 바로 저 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의 발전 볼게요. 예수가 만들었어요. 로마 제국 내에 확산했어요. 누구의 하층을 받았어요? 여성과 하층민들에게 환영을 받았어요. 로마의 신과 황제의 숭배 거부로 맨 처음에는 박해를 받았어요. 뭐가? 그리스도교가. 그렇지만 세력이 계속 확산됐어요. 그래서 언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뭐예요?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공인했다라고 그러는 거야. 자, 제국의 안정과 황제권 강화를 이루고자 공인을 했어요. 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을 했어요. 4세기 말에 로마의 국교, 나라의 종교가 된 거예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세계적인 법률이 아니라 종교로 된 거죠. 지금도 많죠. 어저께 만화 좀 보자. 어저께 매듭까지 봤었어요. 동서융합 정책까지 봤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건설한 그 도시를 뭐라고 그래요?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래요. 우리 지도상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저께 지도상에도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뭐 대충 보는 것만 해도 12개예요. 정복지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집트에도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그중 하나예요. 나일강 유역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였던 이곳은 당시에 정치, 경제, 학문의 중심지가 됐어요. 인구가 50만 명에 이르러요. 없는 것은 눈뿐이라고 할 만큼 풍요로웠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높이 135m의 파로스 등대, 그 다음에 고전 연구기관이었던 무세이온이 번영을 보여주고 있대요.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자,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 볼게요. 국제화된 그리스 문화, 그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서융합 정책을 편 결과 서아시아랑 이집트의 동방 지역에 그리스 문화가 전파되었어요. 이것을 바로 동방 지역에 그리스 문화가 온 거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래요. 그리스인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렇지만 그리스 문화랑은 성격이 달랐대요. 대제국의 문화답게 세계를 바라보던 안목도 달랐대요. 동방 지역에 고유 문화가 섞이기도 했어요. 그죠? 헬레니즘 문화는 후에 그죠? 로마로 개성됩니다. 그 다음에 밀로의 비너스가 있어요. 에게해의 밀로스 섬, 밀로섬이라고 그래요. 밭을 갈던 농부가 발견한 거예요. 현재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밀로의 비너스예요. 밀로가 만든 게 아니라 밀로섬의 비너스라는 거예요.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이 조각상이에요. 관능적인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잘 만들었죠, 그죠? 지금도 이거 막 그 미대 가려고 하는 애들이 막 처음에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자, 라오콘 상이에요. 군상이죠. 이렇게 떼거지로 있는 거, 한 놈, 두 놈, 세 놈 이렇게 있는 거 군상이라고 해요. 라오콘은 트로이 전쟁 당시에 트로이의 신관이었어요. 종교 행사를 맡은 관리예요. 그리스군이 놓고 간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오지 말자고 주장했다가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결국 포세이돈이 보낸 큰 뱀에게 물려 죽어요. 여기 뱀이 있죠. 자, 로마에서 한 농부가 발견한 조각상은 라오콘이 두 아들과 함께 죽어가는 순간의 고통과 공포를 두 아들이 죽어가는 공포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야? 밀로의 비너스와 함께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에요. 헬레니즘 문화예요. 암기 헬레니즘 문화예요. 아르키메데스. 자, 이게 아르키메데스도 여기 있죠. 우리 자연과학이라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유클리드도 그렇고. 시라쿠사의 왕이자 아르키메데스의 친구인 히에론 왕이 그에게 부탁했어요. 왕관이 있는데 은을 섞은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르키메데스는 그저 부피, 금보다 은이 부피가 더 크대요. 그저 밀도에 관한 거잖아요. 만약에 왕관에 은이 섞여 있다면 그지 부피가 커서 물이 더 많이 넘칠 거야 그랬어요. 왕관에는 은이 섞여 있었대요. 유레카라는 게 알았다라는 뜻이래요. 그죠? 유레카라는 거. 그 말이 저기서 나온 거야. 자, 로마가 만화는 얼마큼 남았냐면 많이 남았어요. 자, 공화정 볼게요.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로마도 처음에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왕정이었어, 왕정.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나왔죠? 로마 정치는 왕정, 공화정, 제정이에요.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정이란 국가의 권력을 여러 사람이 가진 정치 체제를 말하는 거야. 논아 갖는 거야. 여럿이서 정치를 하는 거야. 왕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귀족 중심이었던 로마의 공화정은 평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점차 평민들까지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공화정의 대표적인 기관은 원로원이 있어요. 귀족들의 대표로 되어 있는 데가 원로원. 평민에는 평민들의 회의기관이에요. 3세기에 이르러서는
원로원의 승인이 없어도 법적인 효력을 갖게 돼 있어요. 평민의 회의 권력은 점점 커지죠. 집정관, 최고 행정기관이에요. 처음에는 귀족 두 사람으로 구성되었으나 4세기에 이르러서는 한 명은 평민회에서 선출해서 일로 보내겠지. 집정관이 2명이었다. 호민관, 평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기관이 호민관이에요. 평민의 불리한 정책에 대해서는 거부권도 행사해요. 집정관, 호민관, 평민회에 다 평민이 있네요. 그죠? 맞아요. 우리 영화 보다 보면 호민관 많이 나와요. 집정관도 나오고요. 자, 로마 건국 전설 볼게요. 전설에 따르면 비너스의 아들 아이네아스 후손 중에서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가 태어났대요. 왕위를 빼앗은 이 이모부가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했대요. 그것을 가엾게 여긴 신하가 쌍둥이를 바구니에 넣어 버렸더니 암컷 늑대가 젖을 먹여 길렀대요. 어른이 된 쌍둥이는 원수를 갚았지만 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물리치고 로마를 그죠? 4글자가 3글자를 물리치고 로마를 건설했대요. 뭐라고? 비너스의 아들이래요. 비너스의 아들의 후손이래요. 자, 호민관이 평민이죠. 호민관 설치의 계기가 된 성산사건. 기원전 494년 로마의 평민들이 단체로 로마시를 빠져나갔어요. 로마 근교의 성산이라는 곳으로 철수한 그들은 자신에게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으면 로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노사분규 같은 걸 한 거지. 그죠? 귀족들을 위협했어요. 귀족들로서는 군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평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호민관이에요. 그죠? 지들이 만든 거예요. 성산사건이에요. 자, 카르타고와 이긴 포에니 전쟁을 볼게요. 포에니 전쟁. 기원전 3세기예요. 로마는 이 이탈리아 반도죠. 통일하고 지중해가 여기죠. 진출을 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카르타고와 3차례 전쟁을 치렀어요. 그게 포에니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로마는 한때 알프스를 넘어온 카르타고의 명장 하니발 장군 있잖아요. 하니발 장군.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은 승리를 거뒀어요. 이 전쟁으로 서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는 이어서 동쪽에 이게 그리스죠. 이쪽에 있는 게 그리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등을 정벌했고 마침내 2세기 후반에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을 하게 됩니다. 알프스를 이 카르타고가 이쪽에 얘네가 이렇게 넘어온 거야, 이렇게 넘어온 거야. 이렇게 카르타고가 저게 어디야? 구도 앞발적인 이쪽에 알제리 튀니지 있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렇게 알프스 산맥이죠.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지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라쿠스 형제가 나오네요. 로마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사람들이 가진 것이라곤 공기와 햇빛밖에 없다. 그들은 집도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 농민에게 토지를. 그라쿠스 형제예요. 포에니 전쟁의 결과로 로마는 세계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자, 막대한 수입이 식민지에서 들어오겠죠. 그런 변화가 모든 로마인들을 행복하게 한 건 아니래요. 그죠? 평민들은 죽거나 다쳤어요. 땅이 황무지로 변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바람에 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호민관이 된 거예요. 그라쿠스 형제가 뭐라고? 호민관이에요. 그라쿠스 형제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다시 분배하는 개혁을 단행하려고 했는데 반대한 세력에 의해서 형은 암살되고 동생은 자살을 했대요. 여기 있어 그라쿠스 형제. 어딘? 여기요. 그 로마 정치. 여기 있네요. 호민관이라고 쓰세요.
그라쿠스 형제가 뭐라고? 호민간이나 실패했어요. 그라쿠스 형제가 뭐라고? 토지를 재분배하자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삼두 정치 볼게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로마는 혼란에 빠졌어요. 몰락한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들었고 스파르타쿠스의 남과 같은 노예의 반란도 일어났어요. 이러한 혼란을 이용해서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크라수스, 카이사르는 아까 나왔죠? 우리 책에서 나왔지? 이거 다음에 나오잖아.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실패 다음에 카이사르 정권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이에요. 세력을 키웠어요. 이들은 비밀리에 협약을 맺고 로마 권력을 나누어 가졌는데 이를 1차 3두 정치라고 해요. 2차 3두 정치는 안토니우스, 옥타비누스, 레피두스에 의해 실시됐대요. 여기에 나오는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 나오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라쿠스 형제가 죽자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사이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났대요. 당시 카이사르는 지금의 프랑스 지방 갈리아 지방에 있었는데 폼페이우스와 제휴한 원로원이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대요. 폼페이우스랑 원로원이 힘을 합해서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루비콘강을 건너야 했대요. 당시 로마법에는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널 수 없게 되었는데 카이사르는 이런 말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넜어요. 그죠? 복종이냐 반란이냐 이성계 같군요. 이성계보다 더 뭐 할 수 없이 밀려서 온 거니까. 그거 그 걔랑 똑같네. 누구야? 중국의 진나라 말기에 승 뭐지? 걔? 응? 진승 그지? 유명할 만을 했네요. 카이사르입니다. 재정이에요. 우리 아까 로마의 정치 어떻게 나왔었어요? 로마의 정치 왕정, 공화정, 재정이에요. 재정 요거예요. 옥타비아누스도 나오죠. 어딨어? 빨간 그죠? 아니 어딨지? 있구나. 재정하고 옥타비아누스 나오죠. 카이사르의 뒤를 이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지배권을 장악했어요. 그는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암살당한 것을 거울 삼아서 그지? 아까 3두 정치에서 1차랑 2차잖아요. 옥타비아누스는 그지? 스스로를 프린캡스라고 하였어요. 프린캡스는 제1의 시민이라는 뜻이래요. 자기는 황제가 되려는 뜻이 없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군대 지휘권하고 주요 관직을 독점하여 사실상 황제와 같은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황제할 때 제자예요.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가 그죠? 제정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황제가 다스리는 건 제정, 왕이 다스리는 건 왕정, 그죠? 여럿이 하면 공화정이 될 거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시민의 삶을 실제로 뒷받침한 것은 노예예요. 주로 빚을 갚지 못한 사람, 형벌을 받은 사람, 전쟁 포로가 노예예요. 자, 온갖 가사노동을 포함해서 농사, 목축, 광업, 모든 생산활동을 도맡았어요. 로마인들은 그들을 말하는 도구라고 했어요. 그죠? 말하는 도구. 자, 실용적인 로마의 그거예요. 목욕탕이 1600명도 수용했었대요. 체육활동도 했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다. 실용적인 거 아까 도로 나왔죠. 도로가 이렇게 잘 만들었었어요. 로마가 건설한 도로의 총 길이가 85,000km나 됐다라고 합니다. 콜로세움도 멋있죠. 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대요. 자,
그리스도교를 볼게요. 저건 초월적인 사랑을 가르친 예수. 로마 제국 초기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들은 구세주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그의 설교는 간결하고 알기 쉬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유대교 사제들에게 정치 선동가로 몰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어요. 그죠?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그리스도교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신자들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신앙을 유지했어요. 그리스도교가 널리 퍼지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이용해서 황제권 강화를 하려고 했어요.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했어요. 그리스도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인됐고 국교화가 됐어요. 뭐라고? 이름이 테오도시우스. 쓰세요. 황제가 국교화했어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후에 여러 가지 교리 논쟁이 일어났어요.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는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으로서 하나님하고 성자와 성령은 모두 하나라는 삼위일체설을 주장하고요. 이 사람은 예수는 신에 가까운 인간이라고 봐서 삼위일체설은 부정했어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뭐예요? 삼위일체설. 우리 지금 뭐 어디 성당에서 그러냐? 뭐 이런 말 하잖아. 난 잘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다니는 사람 있잖아. 이거 기도할 때 써먹잖아. 그지? 그게 삼위일체설이래요. 담임? 난 모릅니다. 자, 그리스도교의 전파자 바울하고 베드로, 이거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교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래요. 다마스쿠스의 길 위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서 열렬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누가? 그죠. 그리스도교의 경전에는 주로 예수의 언행과 바울의 편지로 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교를 전도하기 위해 로마에 갔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에 순교했어요. 자, 그때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도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를 빠져나왔어요. 그는 로마 교회에서 로마 바깥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에 갔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와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해요. 그죠? 나오는 사람이 좀 많아가 재미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교까지 봤어요.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 연도가 나와요. 순서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순서 묻는 문제가. 그러면 헷갈리지 말고 꼭 하셔야 돼요. 알았지? 이거를 막 다 섞는단 말이야. 여기 있는 거를 막 섞어갖고 틀린 말도 집어넣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긴장하시고, 그렇게 쉬운 것만 나오겠어? 설마? 그지? 잘 하도록 합시다.